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의 세 번째 단원,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사용법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그쵸.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엘니뇨나 지구 온난화나 사막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옵니다. 좀 살기 힘들어진 쪽으로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지금 당장 조금 변하고도 있지만 미래엔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서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기후 변화를 좀 막아보고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겠고 또 우리 자손들도 더 좋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해봅니다. 이 북극곰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느냐 멸종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성인이 돼서 차를 하나 살 거야. 차를 살 건데, 그치,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차를 골라야 될 것이냐. 적은 연료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차가 좋겠어요. 그쵸? 이거는 에너지, 미래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쵸? 연비가 좋은 차를 사면 좋겠다. 에너지, 연료를 조금만 넣어도 많이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배기가스에 대기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면 좋겠다. 그쵸? 오염을 덜 시키는 애가 더 좋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뭐 유로 6 이런 애들이 있어. 배기가스에 뭐가 얼마 이상 되면은 차를 만들 수가 없고 막 여기다 판매가 불가능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 기준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자동차 회사들도 배기가스에 오염 물질을 적게 나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전기차와 같이 아예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차는 어떨까? 그치? 요즘 그래서 친환경 차량으로 전기차 같은 것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되게 좋아. 유지비, 연료비가 엄청 적게 든대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전하는 게 조금 불편해. 주유소처럼 충전기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충전을 할 때 주유는 한 몇 분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충전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해. 그래서 대신 나온 게 뭐야? 하이브리드. 전기도 쓰고 연료도 써서 가는 차예요. 이 연비가 훨씬 좁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비싸요. 그런 차들은. 그치? 엔진이 두 개인 셈이잖아. 비싸지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막 몇백만 원씩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고를 때 이런 기준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향의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흔히 타는 기름을 넣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불을 태우는 거예요. 얘를 태워 가지고 나오는 걸로 에너지를 쓰는데 얘가 어떻게 이제 변하냐면 바퀴가 굴러가요. 그치?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목적이잖아. 바퀴가 굴러가는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또 엔진에서 열이 나요. 차가 되게 뜨거워지지. 그치? 차체가 뜨거워지는 열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얘를 히터 열로도 써요. 그치? 그리고 경적의 뭐 소리 에너지, 오디오를 작동한 전기 에너지, 전조등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 이렇게 차에서도 이 기름의 연료, 화학 에너지가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걸 보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불러요. 우리 흔히 쓰는 걸로 또 생각해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 좀 이게 사진은 좀 옛날 거지. 자, 이 우리 스마트폰을 쓰면 우리는 여기에 어떤 에너지를 충전해요? 그렇지, 전기만 넣어요. 전기만 넣는데 얘가 운동 에너지로도 변해요. 부르르 떨 수 있지. 그리고 열 에너지, 오래 쓰면 뜨거워져요. 소리 에너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 또 빛 에너지, 화면에서 빛이 나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전환이 되는데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핸드폰에 전기 에너지를 100을 넣어줬다. 그러면 여기서 전환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의 총합이 100이야, 딱. 더 적거나 더 많지도 않고 똑같아요.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서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됩니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마음껏 펑펑 써도 보존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 이제 전기를 충전해서 썼어. 그러니까 막 뜨거워져서 휴대폰이 뜨거워지면서 열 에너지가 나갔어요. 열 에너지로 막 발산이 돼. 그럼 우리 그 열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겨울에 따뜻하게 난로처럼 쓸 수는 있겠지. 그거 외에 이건 그냥 흘러가서 열이 돼버렸어. 더 이상 이걸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기로 만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들로 나가는데 양은 보존이 되지만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나온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쓸모없이 없어진 에너지들을 수확해서 또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보자. 그럼 더 전략이 되겠지. 이것도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자동차에서 살펴봤던 엔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연료를 태워서 써. 보통 이런 것들은 태웁니다. 태워서 나오는 그 에너지들을 우리가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열기관이라 그래요. 옛날엔 내연기관이라고도 했고 그랬어. 자, 대표적인 게 이 엔진이 있어요. 자동차 엔진, 오토바이 엔진, 여러 가지 엔진들. 여기에 기름이 연소를 시켜서 폭발을 시키면 기체가 부피가 엄청 큰 상태로 되죠. 그러면 얘가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피스톤이 밀려나는 힘으로 바퀴를 돌린다거나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관입니다. 또, 자, 이게 뭐냐면 발전소예요. 발전소 중에서도 열을 쓰는 거. 보통 열을 많이 쓰지? 열을 쓰는데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걸로 물을 끓여요. 그러면 수증기가 막 나오잖아? 그럼 그 수증기로 터빈이라고 하는 프로펠러 날개 같은 걸 돌립니다. 이걸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화력발전도 열기관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뭐죠? 로켓. 그치? 우주로 이렇게 물건을 날라내는 로켓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연료를 태워가지고 이런 불빛, 이게 연기도 엄청 나죠? 이걸로 씁니다. 이런 것들을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열기관은 연료를 연소시켜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지. 근데 그 열 중에 일부를 일로 쓰고 나머지는 또 열로 나가요. 이 뜨거운 이것들을 어떻게 쓰기가 쉽지 않아. 물론 난방에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열 효율이라 그래. 내가 연료를 통해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일을 하는데 쓰여요.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자동차가 돌아가는데 쓰여. 근데 나머지는 쓰지 못하고 열로 방출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준 것 중에 쓴 것, 이거를 계산하면 열 효율이 됩니다. 열 효율, 공급받은 열 중에 외부의 한 일. 근데 이 일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아. 그치? 그래서 뭘로 계산하냐면 밖으로 나간 열로 간접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준 열 중에 우리가 준 열에서 나간 열을 빼면 이 일을 한 거겠잖아. 여기에서 이걸 빼면 이거겠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에서 준 열 중에 나간 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열 효율이 됩니다. 대부분 열기관의 효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략 30% 정도 됩니다. 우리 자동차 한번 볼까요? 자동차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자동차에서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요.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기타 뭐 소리, 뭐 전기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 자, 이 운동 에너지로 쓰이는 효율이 대략 30% 정도예요. 근데 이 30%가 또 바퀴를 굴리면서 차를 앞으로 나가는 다 쓰이느냐? 그게 아니야. 거기 바퀴가 굴러가는데도 마찰이 되고 거기서 또 열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 정도만이 차를 움직이는 데 사용이 돼요. 효율이 굉장히 낮지. 그래서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같은 에너지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살 때 이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일수록 좋은 애야. 조금 전기를 써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효율이 이렇게 2, 3, 4, 5로 떨어지면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등급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짜리를 쓰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전기세도 훨씬 덜 나옵니다. 물론 등급이 높으면 더 비싸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게 좋아. 비싸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그런 정책 중에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돈을 줘, 정부에서. 그 돈을 주면 사람들이 1등급을 많이 사겠잖아요.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또 지구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있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건 뭐냐면 집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잘 지어가지고 난방비나 냉방비가 거의 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좋겠지. 내가 여름마다 에어컨 트느라고 전기세가 엄청 나가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어. 겨울마다 보일러 틀어서 난방하는데 에너지를 엄청 쓰는데 그걸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나가는 돈도 줄어들겠잖아요.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통 고단열 창호 시스템을 써요. 두 장의 유리로 되어 있는 이중창을 사용한다. 우리가 쓰는 유리, 요즘엔 대부분 그래. 유리 하나로 되어 있는 창문 잘 없죠? 대부분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 겹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아르곤이나 이런 단열 효율이 좋은 기체를 주입해서 외부와 열 교환이 잘 되지 않도록 만든 창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창을 하나만 써요? 아니죠. 두 개를 써. 그럼 훨씬 더 단열이 잘 되겠지. 그러면 자,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밖엔 더워. 그러면 이 밖에 열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좀 많이 막아주면 에어컨 조금 틀어놓으면 오랫동안 시원한 거야. 좋겠죠? 자, 자연 채광. 집의 방향을 남향으로 하고 차양의 위치나 크기를 조절해서 여름에는 여름에는 해를 많이 차단해. 시원하게. 겨울에는 해가 많이 들어오게. 난방을 안 해도 따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또 열회수 환기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환기를 항상 해야 되잖아. 환기를 하는데 창문을 그냥 쓱 열어요. 그러면 지금 내 에어컨 열심히 틀어서 시원해졌던 집이 밖에서 따뜻한 공기가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더워지겠지.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아니라 환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런 거예요. 밖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요. 안에선 찬 공기가 나갑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만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가는 게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차가운 공기가 밖에서 들어온 따뜻한 공기를 점점점 식혀줘. 이게 식혀서 이렇게 지나가면 결국 배출되는 공기는 좀 따뜻해지고 들어오는 공기가 더 시원해져. 그러면 에어컨을 틀지 않더라도 환기할 때 훨씬 더 에너지가 절약이 되겠죠. 더 시원하게 유지가 되겠죠. 열회수 환기 시스템, 역류 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또 고단열 벽면을 써요. 창호도 중요하지만 벽도 중요해. 그래서 단열이 엄청 잘 되는 걸 써가지고 열 교환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더 시원하고 더 따뜻하고 하겠지. 그리고 이제 자체 발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난방을 하거나 에어컨을 틀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들어올지도 있지만 이 태양광 발전기를 달아놓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지붕에 이렇게 단다든가 요즘 주차장 가면 주차장 지붕도 태양광으로 많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더라도 난방이나 냉방 할 수 있어. 왜냐? 일반적인 집에서는 이 정도로 갖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지만 냉방, 난방이 가능한데 여기는 아주 약간의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에너지 제로 하우스 혹은 패시브 하우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구성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해야 돼. 아까 우리 다 설명했던 거지만 벽면이나 창문에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호, 이중창, 단열이 잘 되는 벽 이런 것들을 써야 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태양광 발전 패널을 붙이기도 하고 혹은 풍력 발전 같은 거를 쓰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자, 냉방, 난방, 조명기구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좋은 애를 쓰는 거야. 그쵸? 환기할 때 집 내부에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봤죠?
열 교환이 되는 환기 시스템, 역류 열 교환기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향후 몇십 년 안에 법적으로 모든 집들을 이런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만들도록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저번에 봤죠. 우리나라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뭐 온실가스 감축 몇 %를 언제까지 하겠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제 큰 단원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전기 에너지 같은 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전송이 되고 친환경 에너지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이 오늘 댓글을 달아줄 것은, 자, 내가 만약 미래에 자동차를 산다 혹은 가전제품을 산다, 집을 짓는다 할 때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생각한 에너지 전략법을 쓸 것인가, 어떤 제품들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